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만의 스토리로 여러분께 도움을 주는 나니몬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이제 GTF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제 GTF로는 제가 더 이상 영상을 딱히 올리진 않을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 GTF 영상을 3개 올렸어요. 3개 올렸는데, 처음에 이제 GTF 소개하는 영상, 두 번째가 GTF 시험 후기 보고 와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얘기했던 영상, 그리고 마지막 최근에 올라왔던 GTF 영상은 공부 방법과 관련된 영상이었는데요. 지금 이 공부 방법 영상을 보시고 되게 많은 분들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DM도 보내주셔가지고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저는 시험을 먼저 그냥 준비했던 학생일 뿐이고요. 강사도 아니고 인강에 대해서 막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해요. 왜냐면 제 공부 방법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활용을 해가지고 제 입맛에 맞게 보고 취하고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뭐 인강을 추천해달라 이런 거는 제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제가 들어보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은 이 3가지 영상에 달렸던 댓글들 중에서 좀 공통적으로 다들 물어보셨던 질문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그냥 Q&A로 빨리 얘기를 하고 이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상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 영상에서 답변 제가 했던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더 이상 답변을 해드리진 않을 거고, 이 영상에 링크로 그냥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인데요. 자, GTF 기간을 얼마나 두고 공부하셨을까요? 기간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했던 거는 3주 잡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복화책을 사가지고 단어는 그냥 쭉 봤고요. 그리고 문법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유튜브에서 이제 문법 보면서 정리를 하고, 그 정도는 미리 그 전부터 그냥 하고 있었고요. 결론은 제가 조금 어영부영 이렇게 정리만 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답이 없다 해가지고 2월 초에 시험을 이렇게 딱 응시를 먼저 해놓고 3주 동안 열심히 달렸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GTF 몇 점 받으셨나요? 이건데 75점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21년 2월 7일 시험을 응시를 했고요. 문법, 청취, 독해를 각각 이렇게 점수를 받았습니다. 3번 질문인데요. 이거 은근히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토익 몇 점이신가요? 이거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는 토익을 응시한 적이 없어서 점수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4번, 토익과 겹치는 부분이 많은가요? 이 부분은 제가 첫 번째 GTF 소개할 때 토익과 비교하는 그 내용을 잠깐 다룬 적이 있는데, 아직 안 보신 분들 있다면 첫 번째 영상 먼저 보고 오시면 되실 것 같고, 제가 사실 이제 토익 응시만 안 했지 토익 전문학원을 다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비교를 하면은 사실 토익을 어느 정도 친다? GTF 쉽습니다. 왜냐면은 토익의 문법이 좀 더 광범위하게 들어가고 세부적으로 외워야 되는데, GTF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문법만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죠? 독해는 다 끊어서 읽고 하는 거 하면 다 똑같지 않을까요? 물론 유형은 살짝 다르지만 접근하는 그런 거야 쉽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독해가 된다? 그러면은 바로 GTF도 되고요. 청취는 아예 다른데, 이제 기본적으로 GTF 청취는 질문이 없죠. 큰 문제에 6, 7개 문제가 딸려 나오는데, 그 6, 7개의 문제를 관통하는 아주 큰 지문이 6분 정도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덩어리가 4개씩 있죠. 저는 토익도 듣기 못하는데 그러면 GTF 가망 없을까요? 하는데, 저도 듣기를 정말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점수를 몇 점 받아야 되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 전략이 달라질 것 같아요. 32점 같은 경우에는 한 줄 찍기 하셔도 다른 영역에서 받아주면 되기 때문에 쉽습니다. 저는 65점이었는데 65점까지도 사실 문법과 독해에서 커버를 치면 65점은 넘을 수 있습니다. 청취를 대신에 한 줄 찍으면 안 되고 절반 정도는 맞춰준다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결론은 토익을 할 수 있으면 GTF는 쉬운데 청취는 아예 다르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5번 질문인데요. 5번 질문, 토익 RC 답도 없었는데 GTF 문법이 할만할까요?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네, 할만합니다. GTF는 사실 뭐 그렇게 고득점을 받으려고 해도 엄청 다 외워야 되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법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나오는 거에 있어서만 정확하게 알아주면 돼요. 근데 나오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다 외워야 돼요. 이거는 토익보다 공부량은 줄였다는 측면은 있지만 어쨌든 그 줄어든 범위에서는 설렁설렁 할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양이 적어졌는데 시험 문제 나오죠. 그럼 거기를 딸딸딸 외워야 되겠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 이제 6번 질문인데요. GTF 하다 보면은 투부정사와 어울리는 동사와 should와 어울리는 동사 이런 게 있는데 다 암기하셨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네, 대표적으로 GTF 하면은 문법에서 이제 목적어로 동명사를 취하는지 투부정사를 취하는지 또 should가 생략되는 또 동사들이 나오죠. 네, 그 동사 다 외웠습니다. 사실 이거를 우리가 다 외울 순 없겠죠.
있어요. 전략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은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그거 보고 다 정리를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풀 때 문법에서 나왔던 그런 거, 색다른 게 나왔다? 그럼 그것도 추가로 정리하시고 그냥 계속 반복해서 눈에 발라주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나왔던 거랑 나올 만한 거 다 외워야 합니다. 그 하나 차이로 점수 달성 못하면 얼마나 시간 아깝고 돈 아까워요. 다 외우세요. 설렁설렁 할 생각 하지 맙시다. 우리 줄어들었으니까 토익보다는. 그리고 이제 7번째 질문인데요. 자, 7번째. 문법 KT쌤 유튜브로 공부를 할 때 강의 교재는 구입을 안 하시고 그냥 영상 속 내용만 공부를 한 건지를 물어보셨는데 네, 저는 사지 않았어요. 저에게 있었던 교재는 시대이듀에서 공인노무사 1차 패키지로 받았던 그냥 그 교재를 그냥 저는 썼어요. KT쌤 채널을 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그 교재 없어도 사실 어느 정도 기본 문법 알고 있는 분들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문법을 하는 분들은요, 사실 총정리 영상만 봐도 풀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총정리 영상만 돌려서 계속 봤습니다. 자, 이제 8번 질문인데요. 실전 모의고사 문제집 추천해주세요. 실전 모의고사 책 어디 출판사 구매했는지 요거를 되게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그냥 패키지로 있었던 거를 받아서 풀었던 게 전부여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추천은 아니고 제가 그냥 썼던 책을 보여드릴게요. 요거 책이 있었어요. 빨간색. 뭐죠? 지테프 특강 이렇게 빨간 책이 있었고 근데 이게 문법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한데 실제로 풀 때 어떻게 막 적용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KT 선생님 총정리 영상으로 정리를 하시면 아주 잘 정리가 될 거고요. 다 볼 필요 없어요. 이거 왜냐면 너무 방대하다 해야 될까요?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 볼 필요가 없는데 막 이렇게 글씨가 빼곡하죠. 이거는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이런 이론책을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꾹꾹 구매해가지고 하라고 했던 이제 실전 모의고사 책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풀어야 돼요. 풀고 가야지 잘합니다. 이렇게 뒤에 연습할 수 있게 OMR, QR이래요. 미쳤나봐요. 네, OMR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뒤에 다. 그래서 제가 연습할 때 꼭 말씀드렸죠. 시간 재면서 OMR도 다 하는 연습을 해라. 실전처럼 해라 라고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테프 레벨 2 실전 모의고사가 6회분 들어있고요. 아까 그 빨간 책에도 사실 모의고사 3회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저는 9회분이 있었지만 다 풀진 않았다 라는 거. 이거는 요 두꺼운 게 해설집이고요. 뒤에 이렇게 따로 딸려 있는 게 이제 문제집입니다. 풀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집을 사실 여러 권 살 필요 없고요. 처음 이제 1회를 풀었다고 치면은 저는 이렇게 깔끔하게 풉니다. 하나도 체크 안 해요. 체크 안 하고 일단 풀고 물론 청취는 이렇게 다 더럽게 풀지만 어쨌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깔끔하게 푼 다음에 좀 잊혀졌을 때쯤에 문법 다시 풀어봐요. 그렇게 하고 청취는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질문 들리는 거를 쓰고 내용 들렸던 거를 좀 쓰면서 바로바로 문제를 푸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독해도 사실 막 지문에 저는 막 엄청 어려운 지문이 아니면은 그어가면서 푸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되게 그냥 말끔하게 푸는 스타일이었어요.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그냥 쭉 풀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보라색 실전 모의고사 이 교재를 엄청 썼고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빨간색 교재는 그냥 그 뒤에 딸려 있었던 모의고사 3회분을 위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를 물어보셨는데 출판사는 시대고시 기획이네요. 제가 쓴 거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자기한테 맞는 거 찾으시면 되고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거 해설집이 좀 잘 돼 있는 거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책은 이렇게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9번 질문인데요. 독해나 듣기는 따로 인강이나 문제집 안 샀는지. 안 샀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2권이 전부고요. 복합책만 샀습니다. 인강은 또 없었어요. 시대고시에서 사실 공인노무사 패키지로 지테프 인강이 있었긴 했는데 좀 들어봤는데 그분이 못 가르친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저와는 맞지 않아서 굳이 제가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번 교재하고 인강 강사 추천해주세요. 이 질문이 있었는데 교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는 썼고 제가 추천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저는 그냥 있는 거를 썼고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쓴 교재 아니더라도 실전 모의고사를 꼭꼭꼭꼭꼭꼭꼭 사가지고 풀어라 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인강과 강사 추천은 제가 이제 세 번째 영상이죠. 세 번째 영상 여기 나올 텐데 세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공부 방법 영상 보시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제 방법은 그렇게 한 거였습니다. 11번째 질문인데 인강을 들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저와 좀 비슷한 영어 실력이시면 안 들어도 돼요. 사실 저와 비슷하지 않은 실력이어도 안 듣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시간이 더 많이 들 뿐이에요. 시행착오 겪을 수가 있고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는 건지를 모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빨리 치워버리고 싶으면 인강 듣는 게 좋은 선택이죠. 근데 그것도 인강을 잘 내가 활용을 하고 잘 들을 수 있다라는 분들이 들었을 때 효과가 있는 거지 뭐 인강 끊는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거 아니죠. 인강 다 듣는다고 해서 시험 다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적합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난 안 될 것 같은데 하면 이제 인강으로 돌리시는 것도 좋겠죠. 자, 12번째 질문인데요. 영어 시험 처음 준비하는 복화책이 필요할까요? 저는 사실 영어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 하나도 모르는데 문법 안다고 해서 문제 풀 수 있을까요? 문장 구조 잘 파악한다고 해서 단어 모르면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핵심은 어휘예요. 모든 언어든지 저는 이제 기본 베이스는 다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 베이스의 핵심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이라면 단어장을 하나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유튜브에 제 기억에는 이제 단어 그런 수능 영단어부터 해서 뭐 기초 영단어 막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색 한번 해보시고 영상이 있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학습을 해줘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GTF용 복화책을 제가 샀던 이유는 저 이제 토익 복화책도 있다고 했잖아요. 해커스 거. 근데 이제 그걸 샀던 이유는 아무래도 시험마다 빈출되는 단어들이 살짝씩 달라져요. 토익은 품사까지도 알아야 되지만 GTF는 사실 품사를 뭐 알면 도움 받을 수 있겠지만 알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GTF는 유의어 위주로 알아야지 독해 때 풀 수 있는 거 아시죠? 독해 때 이제 지문마다 2개씩 유의어 찾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단어의 의미 위주로 많이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단어장 없으시다면 이렇게 GTF용 복화를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외워주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이 복화책으로는 사실 부족하고요. 이 복화책 플러스 여러분들이 푸시는 실전 모의고사 해설집에 이제 단어들이 다 정리가 될 텐데 그 단어들 중에서 내가 잘 몰랐던 단어가 나왔다거나 아니면은 좀 처음 보는 거 아니면은 알았는데 좀 헷갈리는 단어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은 형광펜을 칠해가지고 눈에 계속 반복적으로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거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자 이제 요거 같이 이렇게 단어들이 이거 해설 있고 단어 있으면 이렇게 노란색 쳐져 있는 거 있죠 몇 개 몰랐던 거 이렇게 그냥 끄으면서 한 번씩 훑고 다 끄고 나서 다시 앞으로 와서 노란색 위주로 훑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다른 거 풀고 나서 또 시간 남으면은 단어 이거 앞에서부터 노란색 단어만 훑고 이렇게 반복해주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막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외울 수 있으면은 다 잘했겠죠. 다 안 돼요. 다 안 되니까 처음부터 다 한 번에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해주시면 돼요. 짧은 주기로 최대한 많이 반복을 해주시면 머리에 그래도 많이 남습니다. 자 이제 13번째 질문인데요. 단어는 얼마나 외웠나요? 이거 단어는 사실 여러분들 단기간에 뭐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내신이죠. 고등학교 때 영어 내신 1, 2등급은 나왔거든요. 그래서 1, 2등급 받을 정도의 이제 영어 단어를 그때 이제 많이 외웠고요. 이제 제가 지금 24살이에요. 고등학생 때가 벌써 한 6년, 7년, 8년 전인가요? 아무튼 그런 느낌인데 과거에 이제 그렇게 해놨던 게 사실 다 기억이 난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이제 그게 어쨌든 베이스가 있으니까 보면은 그래도 이게 정확히 의미가 파악이 안 되더라도 보면은 아 대충 이거겠지 요렇게 접근이 됐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GTF 준비를 할 때 제가 지금 외우지 않았어도 전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보니까 다시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었다. 헬커스 GTF 복화 구매를 해가지고 외우는데 제가 그 단어를 다 외운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영어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려고 했고 실전 모의고사 해설집에 있는 단어 위주로 봤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몇 개를 정확히 외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정확히 다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정확히 다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단어를 우리가 외울 수가 없으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그 문장이 쭉 이렇게 그러니까 적혀 있잖아요. 문제의 지문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 이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 내용 뭐야? 요 내용만 우리가 빨리 찾아가지고 그 내용만 정확히 파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사실 문장들은 독해할 때 필요 없는 거 그거는 그냥 이제 쓱쓱쓱쓱쓱쓱 넘어가면 돼요. 해석 굳이 정확히 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에서 정확히 이제 물어보는 포인트가 나왔어.
나온 것 같아 하면 이제 그 부분만 집중해서 풀면 돼요. 근데 이 문장을 해석할 때도 내가 영어 단어를 몰라서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 문장 구조가 되게 어렵게 생겨서 내가 문장 구조를 파악을 못 해가지고 못 푸는 경우가 있는데 어휘가 이제 부족해서 못 푸는 거였다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단어 하나를 모른다고 쳐봅시다. 한두 개를 몰라요? 그러면은 그거 아니면 다른 건 다 알죠. 그럼 이제 다른 내용을 보고 위아래 내용을 본 다음에 아 대충 이런 내용 말하고 있겠지. 요렇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진도가 안 나가요. 그거 하나에 되게 집중해가지고 아 이거 뭐지 아이씨 이거 뭐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문제 못 푸니까 이런 식으로 유추해갖고 풀어야 된다. 우리 한국말 우리가 볼 때 한국말로 된 거 읽을 때 어려운 단어 적혀 있으면은 그거 하나에 막 매몰돼가지고 보지 않잖아요. 위아래 맥락 보고 아 대충 이런 거 말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영어 지문 접근도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어휘에 있어서 스트레스 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번째 이제 질문인데 14번째 질문은 독해나 어휘는 수능 어휘로 커버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당연하죠. 커버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능 어휘가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질문 주신 분들이 이제 수능 때 어휘나 뭐 이런 게 다 뒷받침이 되어 있다면 저처럼 과거에 했던 그런 경험이 있다면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보면 그 수능 어휘 해놓은 거에 기출 문제 풀면서 그러니까 실전 모의고사 풀면서 해설집에 있는 거 단어 막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의미 위주로 외워줘라. 스펠링 말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5번째 이것도 어휘 관련된 질문이었는데 복합책에 이제 연결돼서 이제 막 엮어져서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제 단어들을 전부 다 외워야 하냐 물어보셨어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다익선인데 나는 이제 시간이 없어. 시간이 쫓겨. 그러는 분들은 뭐 기본부터 다 외워야겠죠? 그래서 단어장에 있는 기본부터 싹 다 외워주시고요. 지테프는 유의어를 또 물어보기 때문에 유의어는 조금 같이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단어만 딱딱딱딱딱 외우면은 문장에서 해석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단어는 아는데 문장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런 분들은 복합책에 문장 예문이 있죠. 그 예문들을 좀 같이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단어 외울 때. 자, 이제 16번째 질문인데요. 65점 받으려면 어느 정도 실력이어야 가능할까요? 요거는 사실 케바케죠. 어려운 질문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청취를 못해서 문법으로 밀고 가고 그 다음이 독해, 그 다음이 청취 느낌이었다면 여러분들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하시는 거를 앞으로 두고 못하는 거를 좀 약점으로 둔 다음에 보완하면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사실 없어요. 실력 어느 정도여야 될까에 대한 정답은 없고 가정을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청취를 못하니까 청취 못한다. 문법이랑 이제 독해로 밀고 가는 스타일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단어라고 했는데 단어 이제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 문장 구조 파악하는 능력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장이 길게 나와도 짧게 나와도 주어 동사 목적어가 뭔지 주어 동사 보어가 뭔지 종속절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건지 주절이 뭔지 이런 게 이제 한눈에 다 보이면은 사실 문법 풀 때도 바로 그냥 빈칸 보자마자 바로 그냥 이거 뭐네? 되고요. 독해도 쓱쓱쓱쓱 볼 수가 있어요. 문장 구조가 바로바로 보이면. 그래서 어쨌든 저에게 있어서 문장 구조 파악하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65점을 조금 더 수월하게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안 되더라도 훈련하면 이건 언제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17번째 질문인데 자, 43점만 받으면 되는데 청취 한 줄 찍기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네, 한 줄 찍기 하고 싶으시죠? 다들 듣기 하기 싫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32점은요 찍어도 돼요. 다 찍어버려도 되고 독해와 문법에서 맞춰주면 32점을 쉽게 받는데 43점은 이제 청취를 아예 버리셔도 되지만 그러면 이제 부담이 다른 파트에서 올라가겠죠. 친구들이라 해야 될까요? 우리 영상 봐주시는 분들이 준비를 할 때 내가 문법이랑 독해에서 충분히 가능해? 하면은 버리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청취가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 무조건 이제 한 덩어리 문제에서 첫 번째 문제들은 주제 보통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주제 보통 물어보면 우리 그래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제 보통 앞에 가장 첫 번째 문제가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좀 쉬운 문제들이 섞여 있어요, 여러분들. 아예 접근 못하게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는 거는 질문이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지에. 여러분들 이것만 그냥 훈련을 하시고 쉬운 문제 그냥 몇 개 한번 도전해보세요. 네, 이제 18번째 질문인데요. 수험표 무조건 출력해야 하나요? 아니, 여러분들
수험표를 왜 자꾸 안 가져가려고 하시나요? 근데 이거 저는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수험표를 다들 안 가지고 오시는지. 그래서 이런 준비물이 있을 때 늘 잘 챙겨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수험표 무조건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댓글에 뭐라 남겨주셨냐면 수험표 없어도 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여러분들 왜 갖고 오라고 하겠어요? 필요하니까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시험 감독관님이 수험표 다 빼라고 했어요. 수험표 갖고 오셨나요? 다 확인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저희 고사장은 다 확인을 했고 있었어야 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뭐 필요 없었다고 하시는데 이거 그럼 케바케잖아요. 상황 운에 맡길 건가요? 나가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불편해지잖아요. 서로 불안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챙겨가세요. 인쇄해가지고 챙겨가도록 합시다. 자, 이제 19번째 질문인데요. 이 기출문제, 모의고사 문제 따로 받아볼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어요. 이제 내가 지테프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 한번 문제 한번 보고 싶은데 그렇다고 내가 서점 가가지고 보기에는 귀찮고 책을 또 바로 사가지고 하자니 또 돈 아까울 수 있잖아요. 문제를 혹시 볼 수 있냐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볼 수 있습니다. 어디를 들어가면 되냐면 이제 GTF 공식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그 아마 연습 문제로 한 회분을 제공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풀어보진 않아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제 샘플로 한번 풀어봐라 이렇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쭉 봐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를 써둘 테니까 이거 바로 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번째 질문인데요. 자, 20번째 질문. GTF 점수 계산 어떻게 합니까? 점수 계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첫 번째 영상인가? 거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에 가가지고 12분 9초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것도 영상 더보기란에 영상 링크랑 몇 분부터 보면 되는지 작성해둘 테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21번째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이 피날레네요. 네, 청취 공부 어떻게 하는지 요거를 질문해 주셨어요. 청취 공부 어떻게 하냐? 사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지. 일단 우리가 청취를 풀 때 문법을 먼저 풀죠. 우리가 시험 시작하고 한 20분인가요? 20분 뒤에 청취 파일이 아마 나올 거예요. 재생이 될 건데 그 20분 동안 문법을 푸는 게 아니라 20분에서 시간을 좀 빨리 풀어가지고 15분 정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래서 남은 시간 가지고 우리 뭐 하냐? 그 청취의 뒤에 있는 그 선지들을 쭉 한번 훑으면서 이게 뭘 물어볼지 무슨 내용 하겠다 이런 건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보려고 읽는 거예요. 내가 문법 취약한데요? 시간 못 줄이겠는데요? 그런 분들은 그냥 문법 하세요. 문법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하니까 시간 꼭 줄이려고 막 문법에서 틀리지 마시고요. 내가 이제 좀 여유가 돼 하시는 분들은 그 청취 나오기 전에 이제 그렇게 선지를 먼저 읽어주시면 됩니다. 청취 선지를. 청취에서 크게 네 덩어리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2명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1명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늘 첫 번째랑 두 번째 덩어리 순서대로 그냥 읽었어요. 근데 이 5분 정도의 시간 동안은 다 못 읽습니다. 다 못 봐요. 다 못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내가 어떤 유형이 강한지를 파악을 하시고요. 내가 좀 잘 푸는 유형의 선지를 그냥 읽으세요. 그러니까 잘 푸는 거를 확실하게 잘 푸는 게 나으니까. 왜? 우리는 65점 받으려면 청취 반타작만 하면 되거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셔야 되는 거는 그 청취의 한 덩어리, 큰 덩어리에서 아까 6, 7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주제 물어보는 거가 나오고 그냥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게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맞추려고 한다기보다는 좀 비교적 쉽게 나오는 문제들을 맞추고 가고 어려운 거 안 들리면 그냥 버리세요. 이렇게 가면 됩니다. 질문이 이제 음원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 질문은 들리시는 대로 적으시고 내용도 들으시면서 이제 문제를 그때그때 풀어가시면 되는데 한 덩어리 문제에 6, 7분이기 때문에 되게 호흡이 길어요. 듣다가 놓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디 말하고 있는 거지? 이게 문제랑 지문의 그 순서가 같아도 얘가 뭘 말하고 있는 거지를 놓치기 시작하면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럼 이제 내가 놓쳤어. 그러면은 당황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들리는 내용 일단 적어두세요. 한 캔에 적어두시고 그럼 이제 다음 또 덩어리 문제로 넘어가겠죠. 그러면은 그 덩어리 문제 풀어요. 내가 독해할 시간도 부족해 하면 그냥 독해로 쭉 가시고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못 들었던 대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그거를 적어놨던 키워드 보면서 그냥 짜 맞추면 되는 거예요. 스토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들을 때 누가 막 이거 얘기를 해주다가 중간에 살짝 못 들었어도 결론 부분 딱 들으면은 중간에 대충 이런 일이 있었겠거니 이런 게 우리가 예측이 되잖아요.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내가 못 들었어, 중간 부분을. 근데 대충 키워드 들렸던 것 이렇게 조합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을 것 같아 라면은 그냥 그 내용 일관되게 내가 풀었던 내용과 일관되게 선지해서 다 골라서 찍으면 돼요. 그러면은 찍더라도 조금 더 확률이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저는 청취를 풀었습니다. 청취 공부도 그렇게 했고, 공부를 이제 할 때는 다 채점을 하고 틀렸죠. 스크립트를 보면서 음원을 듣는데 듣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로 뱉어보는 연습을 했어요. 말하는 연습을 했고, 청취에서 사실 단어는 외우진 않았고, 물론 이제 모르는 단어 외우는 게 중요한데, 이제 청취에서는 사실 우리가 단어를 불러서 모른다기보다는 들리지 않아서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들리는 소리와 관련해서 학습을 하려고 했어요. 내가 모든 음원을 다 가지고 청취를 학습하기가 힘들다 하시면은 몇 개만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하시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내가 말하는 속도가 음원의 속도와 비슷해지면 비슷해질수록 나중에 그 음원을 딱 틀었을 때 그 음원 다 들립니다. 신기하게 다 들려요.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귀를 좀 트여놨어요. 귀를 자꾸 트여놓으려고 했고 영어로 말을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재생을 해놨어요.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이렇게 좀 귀가 트인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게 되면은 조금 더 잘 들릴 것 같아갖고 저는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질문을 이제 못 들은 거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데, 저도 의문사, 주어까지만 정확히 들리고요. 이건 사실 다 들리죠. 동사는 들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청취를 풀다 보면은 좀 되게 정형화되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질문 자체가. 이 의문사에 이렇게 뭔가 나오면은 이거 물어보는 거구나. 형식이. 우리도 뭐 물어볼 때 정해져 있잖아요. 언제 뭐 할래? 어디서 만날래? 뭐 이런 거 의문사에 따라서 뭔가 물어보는 게 딱 정해지잖아요. 뭐 어디서? 그러면 장소가 나올 거고, 언제면 뭐 시간 이런 것들 나올 거고. 그래서 영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다가 시간이 되시면, 여유가 되시면은 이 의문사 하면은 보통 이런 거 물어보는구나를 좀 체크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총 21가지의 질문을 제가 이제 Q&A로 다 다뤄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실전 모의고사 무조건 풀고 가시고요. 이 실전 모의고사 풀고 간다고 해서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표하는 점수에 플러스 5점 정도가 평소에 나와 주셔야지 실전에 가셨을 때 안전하게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전 모의고사를 풀고 갔는데 제일 낮게 나왔던 점수가 68점, 제일 높게 나왔던 점수가 80점대 초반이었는데 실제 점수는 딱 75점으로 나왔어요. 딱 평균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나의 목표 점수의 최소 5점 이상이 안 나오더라도 어쨌든 내가 목표하는 점수가 나와야 돼요. 그게 안전하게 한 연속해서 3회 정도 나오면은 내가 이제 준비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이제 GTF 시리즈는 끝내볼 거고, 이제 저도 GTF 시험 본 게 올해 2월 초에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전문가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오래오래 GTF 영상을 공개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공부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또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